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여전사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네, 정권 교체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정말 열혈 전사들, 여전사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추미애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특히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꽤 못 뵀어요. 제가 네. 그 집안에 어쨌든 좀 일이 있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엄마가 이제 95세신데 돌볼 사람이 저녁에 필요해요. 근데 원래 그 돌봐주시던 분이 한 달 동안 해외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밤을 사람들로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그 꼭 화요일에 오시는 그런 분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못 나왔어요. 아유, 손 한번 줘보세요. 너무 고생이다. 효녀손 효녀손. 잡고 있는 거. 아이 그거 아니고 세상에. 그거 아니고요. 엄마인데 엄마. 아유, 세상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큰일 하시는 분이 또 딸로서 또 엄마를 챙기시는 거 그거는 보니까 저는 참. 네 전혀 네 하여튼 그냥 당연한 일이라. 네, 하여튼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주에 화요일에도 꼭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8월 4일까지라 그 이후에는 뭐 안정적인데 8월 4일까지 해외 선교 가셨어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평소에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죽 끓여서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 죽 오늘 한 그릇 다 비우셨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정말 효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패치는 다 알아. 패치는 아닌가? 아니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도 좀 안 저기도 좋으셔가지고 부모님이 안 좋아서. 네, 제가 이 사정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아버님은 지난번 북콘서트에 오셨어서 네네네. 예. 인사는 못 드렸는데 건강 다 쾌차하신 거죠?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버님은 좀 낫죠. 근데 어머니가 혼자 못 걸으시니까 확실히 어쨌든 우리 또 효녀 최민희 의원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 민망해요. 네. 그리고 우리 추장군님, 추미애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네. 영국 잘 다녀오셨어요? 네, 지금 사자성어 좀 비몽사몽입니다. 네, 그래도 짤막하게 본인의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영국 특사를 바쁘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참 잘 갔다 싶어요. 특히 그 영국 국내 정치가 굉장히 네. 어수선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의 그 전략과 외교를 담당한 책사에 해당되는 국가안보보좌관 조나선 파월이라는 파월, 예. 분이 자기 시간을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아침 이런 시간에 비웠어요. 사실 그 일정도 없는 일정인데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급히 통보를 해드렸거든. 그렇네요. 근데 예. 갑자기 일정을 내주시고 경청을 해주시고 특히 한국의 그 주권 회복, 민주적 주권 회복에 대해서 영국이 이 근대 민주 정치의 어떤 산실이다시피 그쵸. 하잖아요. 예, 예. 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나라. 그런데 한국이 그 이례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진보 정권이 그러니까 이 우파가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영국처럼 진보 정권이다. 그리고 현재의 수상이 그 노동을 존중하는 인권 감수성이 높은 분인데 총리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하다라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그 문제점 또 한국의 그 독보적인 위치를 네네.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사실은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가 한국이다 이렇게 위상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랬군요.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 스타머 총리하고 또 만나셨는데 제가 그 네. 이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김현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국정기획위원 엄청 바쁘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정기획위가 그냥이 아니라 네. 지금 되게 그 갈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 방송 쪽의 구조 개편이라는 게
정말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본인이 노고를 사람들에게 안 알리면 잘 몰라요. 휴가철이고 수해 때문에 다들 바쁜데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영국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쿨해요. 진짜 쿨하시네. 쿨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국정기획위원 중에 미국 가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김민석 인사청문회 하라고 그러고 또 괜찮습니다. 국내파입니다. 휴가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일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입이 아니에요. 좀 몰리는 그냥- 느낌이 좀 나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죠. 예. 필요한 아니. 일을 마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책임감이 네. 굉장히 강하고 뚜렷해요. 그러니까 네. 한번 잡으면 이걸 놓질 않아. 끝까지 한다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어요. 김현 의원님은 딱 보면은 네. 그냥 무슨 불도저 같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약간 되게 작은, 섬세하고 전략적이고 디테일해요. 아. 그 디테일한 그 깨알 같은 점검. 또 일 시키려고 그러시죠. 그거 난 같이 일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일 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법 시험을 준비하고 사보시죠.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랬더라면 아마 대법원 판사 정도는 쉽게 됐을 것 같아요. 검총 아니에요? 검찰총장. 검찰총장 맞아. 네, 검찰총장이 더 어울려요. 검찰총장감이 더 어울리는구나. 네. 이게 사건을 파고들죠. 예. 그래요, 맞아요. 네. 걸리면 죽음이야, 저거. 깊숙이 일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 일 안 시키는 걸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대통령님. 보고 계신 거 아니겠지, 설마. 힘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얘기. 우리 최민희 의원님들 지금 같이 갔다 오셨어요. 최민희, 그다음에 추미애, 박선원 이 세 분의 의원님들이 17일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네. 영국의 특사 자격으로 다녀오셨고요. 이번에 특사 자격으로 이제 가신 거는 이재명 대통령 친서 전달하시고 네, 네, 네.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네, 위해서 가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그러면? 친서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고 국제 무대에 정상 국가로서 복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뭐 비상계엄 이런 거 다 우리가 물려치고. 네네. 그런데 그 친서를 전달하려고 나온 그 아까 얘기한 국가안보보좌관 네, 파월. 파월 그분이 그 많은 내용 중에도 특별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민주 주권 회복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더라고요. 놀랬을 것 같아요. 네, 전 네, 세계가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정말 반가워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어떤 안보 면에서 또 경제 면에서 또 미국과 어떻게 조율하고 하느냐에 대해서도 또 산업 특히 국방 산업 관련해서 큰 관심을 보이시고 도와달라 그러고 정말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무슨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러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또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회복이 잘 되는 나라도 사실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 그렇죠. 피플 파워 이런 거 그리고 그 지도자가 또 그걸 이끌어가는 그 능력 이런 거를 함께 다 평가를 해준 그렇죠. 거죠. 네. 개병님께서 추추추 이러시면서 응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슈퍼챗으로. 감사합니다. 네. 좀 비하인드 같은 건 없나요, 최민희 의원님? 비하인드. 저는 그거보다 거. 일단 교포들을 만났는데 동포 사회를 만났는데 제가 그 취재를 좀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왜 왔나. 할아버지? 거기에 노인 회장이 왔었는데 그분이 원래 국힘 쪽의 골수 지지자였대요. 영국에 사시는. 예. 근데 그게 대사관 과거 대사관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대사관 체제에 익숙한 그러네. 예, 그 핵심들이 그 팀을 짰대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우리 쪽에 그 국제국에 오래 일하던 당직자들이 알고 그나마 거기에 그 몇 명 나왔잖아요. 김혜경 사모, 동창 뭐 등등 나오게 된 거는 사후에 집어넣은 거래요.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아니고 뭐 그 의원님 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후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대사관
네, 테이블이 한 15개밖에 안 들어가는 홀이니까 작구나. 네, 되게. 그중에 이제 너무 이상한 분들은 좀 빼고 국민 통합적 관점과 여러 분위기를 감안해서 의사가 좀 소통될 수 있는 분을 한 절반 정도 하시고 모시는 걸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권 회복에 투표율이 80%였잖아요. 네. 어떤 분은 버밍햄이라는 데서 기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날도. 아, 그럼 멀어요, 런던까지. 네. 그런데 투표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돈 들여서 투표하고 대사관 한 곳밖에 투표소가 없으니까 전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투표장에 투표하러 가지 한 표가 소중하다 이 고국의 정치를 민주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신 분들 중에서도 대표를 골라서 그분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7분 정도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 의원님 바로 옆자리에 이제 굉장히 강한 보수적 식견을 가진 분인데 분이 좌편향 우편향을 하는 네, 그 신념을 있었는데 가지신. 약간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것이 좀 심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는 그 직관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딱 싸늘해지시는 거야 우리 최 의원님. 나는 반대편에서 보니까 안면이 싹 바뀌어. 그럼 옆에 앉았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6.25가 북침이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반박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이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상한 맞아.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괜찮죠. 그런데 저기 우리 특사 단장님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거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역사학도로 나 역사학도다. 그래서 6.25는 남침이며 김일성과 스탈린의 오판으로 150만 명이 사상된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전범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잘하시네요. 그런데도 계속 북침 주장이 있다 이래서 제가 계속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사안만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세게 했어요. 안 그러면 엎어치기 당할 것 같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박선원 의원도 자기도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했다.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다. 자기 정보 다루던 정보업이에요? 그 감각으로 볼 때 정보업이냐고 그 사람도 그러면 김건희 지지자예요? 국힘 지지자니까 아니, 윤석열. 김건희 지지자. 그렇죠. 정보업하는 사람. 정보업. 정보업. 네, 그 어쨌든 문제가 사상을 되고. 파악하려고 그랬나 보죠. 뭐 두 분. 아니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걸 확실히 정리를 안 하면 다르게 거꾸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찬성한 걸로. 찬성하고 그게 뒤집어지다 보면 우리가 주장했다. 이상한 말을 그럴 퍼뜨릴 충분히 수 있죠. 그럴 분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했죠.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불안했겠어요. 근데 좀 아니 그러진 않았나요? 불안보다는 네. 그 미묘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치. 뒤집어 씌우고 예, 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면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안별로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충분히 나이가 있었죠. 많았어요? 맞습니다. 많아요. 예, 노인회장 자격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보다 우리가 느낀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동포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느낀 불안, 초조, 그다음에 그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낀 그 뭐랄까 위협? 이거는 좀 질이 다른데 되게 깊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LG 생활건강연구소에 화장품 파는 분이 우리 또 기업인 그 면담할 때 왔는데 화장품 매출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냥 우리 개업만 그 다음부터. 그리고 조금 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완전히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서 그냥 거의 3, 4개월을 손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를 우리보다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나라 이제 망한다. 뭐 이 나라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분위기. 네네.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외국에서 너무 놀라셨겠다. 네. 그분들도.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뛰어라도 올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게 하여튼 김경수
전 도지사가 네. 독일에서 급 귀국했던 게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포사회에서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분위기가 그 이해가 와서 본인이 정작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교포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걱정, 근심, 혹시라도 무슨 일이 고국에서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 그 불안과 뭐라도 힘을 걱정 보태라 이제 이런 얘기가 그리고 있었다는 또 하나는 이게 특사라고 가면 대충 예의 차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희 거란족 네, 외교로 뭘 한다는 게 뭔가 언변이 뛰어나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지금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할 때 서희 거란족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추미애 단장님과 박선원 의원도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영국 유학파 아닌가요? 우리? 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엄청 대접받았어요. 박선원 의원도 대접받고 덕분에 우리도 대접받았는데 하여튼 되게 자존감 있게 예, 그리고 영국에 할 말은 하고 뭐 트럼프를 비판할 건 하고 이런 그 단장님의 태도와 그 대화 내용이 그 마지막에 그 미국 그 국방부 차관에게 엄청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특사다.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영역은 아니니까 AI는 그들이 좀 준비도 안 돼 있고 대화가 안 됐어요. 영국은. 그리고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지금 국내 문제가 브렉시트 이후에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매우 훌륭하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뿌듯했어요. 저는. 네. 어쨌든 멋지십니다. 영국이 그 예전에 그 화려했던 대영 제국 대영 제국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거보다는 브렉시트하고 코로나 이후에 혼비백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금기원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목기원래예요. 어떻게? 이게 목요일 웬일이야? 우리가 딱 들어가요. 우리가 수요일 날 도착해서 주 4일째 그냥 목요일부터 일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우리 갑자기 일정을 주니까 이제 일정이 안 잡기가 어렵다가 네. 갑자기 또 서로 만나자라고 막 겹친 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네. 그런데 주로는 의원들이 이제 오셨다가 또 나가시고 또 오셨다가 또 나가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바쁜 목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의원 외교 클럽의 한국 파트가 갑자기 16명에 12명인가에서 30명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네.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궁금한 것은 현재의 당면한 적은 러시아이고요. 미래의 적은 중국이라는 중국이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권이 바뀔 때, 패권 국가의 지위가 바뀔 때 항상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예방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그걸 상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나라이다. 그래 전략적 파트너다. 그걸 의원들도 강조하고 정부 인사들도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 힘을 좀 갖게 좀 도와달라. 우리는 북한이 핵도 개발하고 정말 이 전쟁의 전선에 우리가 있는 건데 중국을 봐도 그러고 북한을 봐도 그러고 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국방력 증가를 위해서 특히 진보 정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군사비를 쓰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안보를 무임승차했다라는 논리로 무임승차 안 했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관세를 폭탄을 때리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제 전선에서 감당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네.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처럼 여유 있게 말을 못한다. 영어권 국가가 아니지 않냐. 우리는 경직되게 얘기하니까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해달라. DMZ도 갔다 오고 하셨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맞다. 내가 DMZ 가봤는데 국방차관이 트럼프 만나면 트럼프가
영국 올 건데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겠다. 네. 아니 뭐 우리는 DMZ 서로 갔다 온 사람이네요. 트럼프도 갔다 오고 그렇지, 국방장도 그렇지.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명확하게 부탁하고 명확하게 답을 얻고 그랬다는 게 중요하고 네. 시작이 매우 좋았어요. 대화의 시작이. 전쟁이라는 게 시작은 쉽지만 끝내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의 6.25의 경험이 그랬다 설명하시고 거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상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푸틴은 한 달이면 끝내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4년째 접어드는 거다. 뭐 그런 시작이 네. 매우 상대방이 표정이 바뀌었다고 제가 지켜보면서 네.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시작을 그렇게 이제 했죠. 그 전쟁의 시작은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내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 못 끝내지 않느냐. 이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구에 미친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곧 끝날이라는 오판 속에서 김일성이 쳐내려 왔지만 이게 지금도 우리는 아직 종전 선언이 안 돼 있는 나라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 부분이 조금 그 와닿는데요? 부분한테 네네, 이해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네.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영국 특사단 이 세 분의 의원들이 17일부터 18일 사이에 현지 시간으로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17일 런던에서 조너선 파월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났고요. 한영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강력한 지지를 요청을 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아오셨고, 결국은 이제 상호 간의 이해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예, 상호 보여지네요. 그 지금 여기 보면 네. 영국이 극동 문제에 관심이 있겠냐 이런 분들 계신데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가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오고 그러면서 유럽에서 러시아와 영국은 경쟁 관계예요. 역사적으로. 예, 그런데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토가 중요하고 네. 영국에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게다가 러시아만 있나? 중국이 또 있는 거예요. 중국은 더 미묘하죠. 왜냐하면 그 군사 전략적 관계도 미래에 있지만 당장에 경제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처럼 영국도 그 중국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트럼프가 지금 계산하듯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고 트럼프가 생각하듯이 네. 영국은 사실 거의 트럼프와 같이 가는데 네. 속으로는 트럼프가 너무 그 싫은 거야? 기본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드러내죠. 네. 예, 그래서 극동 문제라는 것이 단지 남북한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시야를 좀 넓혀서 새날 시청자들도 볼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써니필드님께서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홍콩 달러로 2,288달러나 보내주셨는데 그럼 엄청 많은데? 네,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저희도 지인이 홍콩에 있어가지고 네, 딱 홍콩 달러 이런 거 보면 딱 이제 감동이 오는데 네네네. 이런 분들이 진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요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달러가 일단 내 손에 들어오고 우리 편한테 들어온 거 감동합니다. 자, 많은 분들 이렇게 또 고생하고 오신 우리 의원님들 응원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농협계좌고요. 추미애 의원님 후원회 계좌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오른쪽 맨 위에 노랑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301-0345-7398-11번 네, 301-0345-7398-11번 추미애 의원님 후원회 계좌고요. 국민은행 437201-04-3504112 최민희 의원님 후원회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437201-04-3504112 그리고 김현 후원회 계좌도 있습니다. 농협 301-0339-8551-81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계좌입니다. 네, 새날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새날
뒷끝번호가 0629번입니다. 이게 아시죠? 629. 네. 새날 많이 응원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1877-0629. 요즘 회원 가입이 조금 뜸하고 저조한 것 같은데요. 우리 푸나가 열심히 고생하는 거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이 특검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정말 이 세 개의 특검이 그냥 막 돌아가다 보니까 와 진짜 정말 저들은 죽을 것 같을 거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너무 네. 정신도 없지만 너무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지금 이제 총평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세 분 우선 김현 의원님 네. 요즘에 특검 이 새 특검의 활약상 그다음에 이 특검을 받는 이 본진 그 본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 그러니까 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 할 때는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을 겨냥해서 이제 물론 이제 박근혜는 감옥에 갔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이명박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주변이 대부분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던 건데 네. 이번에는 종교 쪽 통일교. 통일교. 네. 그다음에 그 김장한 목사, 목사. 그다음에 그 이영훈 네. 급등방송 순복음. 그렇게 해서 네. 사실은 정치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위 성역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이제 좀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하시는. 그런 분들이 연루됐다는 것에 국민들도 놀랐을 거고 특검이 그것을 그 용단을 내려서 계속 진행하는 것도 이제 눈여겨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자기가 계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밝혀내겠다라는 것하고 자기 선에서 그쳐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지막지함, 무식함과 무지함, 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그게 네. 여전히 있다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랬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의 그 어떻게 되지 표현을 V0였지만 네. 거의 여왕, 황녀 어떻게 해야 황후? 돼요? 황후? 태후? 뭐 그런 정도로 서태후? 보고 있는 듯한 거고 검찰이 여전히 거기서 네. 주눅 들어 있는 그걸 볼 때 이 뿌리가 검찰의 이 뿌리가 정말 나라를 작살내고 있었구나. 네. 이거 정말 바로잡지 않으면 영국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그 국민 주권의 그런 위치, 세계에서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그것에 대한 곽강받음과 덧붙여서 국내에서 그런 일들을 정말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삼특검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다. 맞습니다. 예. 지금 7월 29일 날 윤석열 씨 소환하고 8월 6일 날 또 김건희 씨 소환을 했더니 그 민중기 특검에서 곧바로 7월 21일 날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건드리지 마라. 나만 건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왜 내 김건희 마누라까지 건드리냐. 어. 김건희 건드리지 마라. 사실 이제 그 메시지였다고 저는 V0 보여지는데, 건드지 마라. 예. 아주 그냥 득달같이 쫙 올렸더라고요. 물론 뭐 특검에서는 신경 안 쓴다. 뭐 논박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라. 결국 내 부인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어서 누가 썼을까요?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솔직히 김건희 씨가 쓴 거 아니겠느냐. 미리 메시지 해놓고 밖에 있는 사람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안에서는 어떻게 못 쓰니까. 했습니까?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건희도 저렇게 주어주로가 맞게 쓸 수 있을까? 누군가 써줬. 누군가 김근희의 대변인. 그렇지. 네, 그때 뭐 용산에 연설기획 비서관 있었잖아. 주가 조작 잘하고 뭐 금융권에 무슨 뭐 황태자라고 알려진 네.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할 때 기어 나온 사람. 아, 네.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이름이. 김디귿지읒. 김동. 뭐 하여간 네, 어쨌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떠오르네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러시구나. 추정. 예.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웬만하면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웬만하면이 방점이에요. 네, 처음에 협조 안 하겠다. 아니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조금 착하게 예, 착해졌는데. 나오겠다고 이제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 나온 웬만하면 뭐 하겠다 이 얘기가 김건희의 지금 상태, 태도, 두뇌 구조가 다 나오는 말이죠. 어떻게 왜요?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웬만하면 나 좀 봐줘. 웬만하면은 네, 무슨 그 뜻이에요? 여왕폐화 어법이잖아요. 예. 웬만하면 그게 요왕폐화법입니까?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봐줄게. 자기가 그냥 마음에 내키면 하겠다 이런 뜻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피해자의- 가당찮게 웬만하면 나가겠어요. 어디서 이 잡것들이 아니 가당찮게. 가당찮게 이런 얘기를. 근데 뭐 본인은 저는 이제 아까 알았는데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된 게 어제였더라고요. 석사 박사 다 취소됐죠. 근데 석사는 숙명여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의자예요. 학사 피의자인가요? 그러면? 네, 현실을 직시하길. 네. 학사 출신입니다. 네. 음. 지금 김건희 씨가 사실은 그 변호사가 이제 있는데 김건희 씨 변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도 그 지난번에 영장 청구서를 아마 빼돌리잖아. 유출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특검이 25일 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나 지금 김건희 씨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나가겠습니다. 못 나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변호를 병실에서요? 안방에서요? 모르겠어요. 못 나와? 어쨌든 그래서 변호를 법정에서 하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그딸 못 나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못 나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변호를 어디서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이종호 씨도 와서 조사 받아라 그랬더니 나 일 있으니까 안 나간다 이러다가 그러면 너 소환 역장 쳐. 불응으로 할 거야 그랬더니 나오긴 나와놓고는 5시 반까지만 하고 갈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10시까지 오라 했더니 오늘 못 나가. 29일 날 나갈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안 왔고. 명태균 씨도 특검이 오라 그랬더니 28일 오라 그랬더니 나 못 나가. 안 나가. 내가 왜 나가지? 이러면서 또 안 나왔고. 아 정말 그러니까 공권력을 다 이래요. 희롱하네요. 네, 그리고 막 그 삼부토건이고 뭐 도이치모고 그냥 다 관련자들이 도망가고 막 밀항하고 지금 다 변론을 하는 게 가버렸어요. 아니네. 변론을 회피하는 거네 지금. 네, 그래서 네. 지금 잘 할지 잘 모르겠는 데다가 또 김용대 씨에 대한 영장은 또 네. 김용대 그 드론 작전사령관에 그거 대한 있지 않아요? 3가지 조건? 뭐요? 튀고 뭐 빠지고 도망가고 그게 뭐죠? 이게 1도 203부. 1도 203부 3부 이거 지금 하네. 그래서 다 도라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백 이용하고 도망가 부인하고 이거 하네 1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엉망진창이 지금 돼버리는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드론 작전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이거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란 특검에서 아니다 우리 외환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다 많이 해놨다 영장 발부 안 됐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제 워낙 그러시니까 여쭤볼게요. 이번에 영장 기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영장에 기재하는 사실들은 뚜렷한 사실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영장을 가지고 일단 지금 혐의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혐의 네. 사실은 외환제 주로 드론 사령관이 무인기 날린 거에 그 무인기 제작 그다음에 무인기를 획득해가지고 날리기까지 보고도 하고 했으니까 또 직접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 외환 유치의 공범이기도 하고 또 원래 무기를 어떻게 도입하고 구매하고 뭐 이런 연구 개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합참의 이 프로세스를 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제안서를 내고 받고, 네. 그걸 검토 심의하고 이런 단계 합참의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되는데 그걸 합참 국방부 다 배제해 이렇게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걸 배제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휘 체계를 벗어난 거니까 그렇죠. 군사 반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왜 군사 반란죄냐? 민간인 네. 그러니까 비군인인데 그런데 비군인도 군인과 함께 하면은 신분이 생기죠. 네, 그 같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2.12의 그 군사 반란 내란죄 전원 합의체 판결이기도 판결이었죠. 하고. 예. 네. 그런데 지금 네. 속보가 또 나왔어요. 네. 김계환. 네, 김용대만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고요. 그 네. 남세진 부장판사가 네. 오늘 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있잖아요. 네.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한번 그것은 들어볼까요? 말이 안 되는 게 그 최혜병 특검의 네. 경우에 지금 그 당시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하고 통화한 걸 시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7월 31일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네, 네. 맞아요. 그날 오전 한 11시 한 54분, 12시 좀 되기 직전에 네. 윤석열하고 통화를 좀 길게 했어요. 한 2분 몇 초 동안.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통화 직후에 김계환한테 이첩 보류 지시하는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종섭도 거짓말 했다가 이제 네. 수사하니까 이제 말을 조금 바꾼 것이고 네. 그 통화 기록이 또 딱 있는 거잖아요. 네. 통화 한 기록 그 자체. 통화 내용이 아니라. 김기현도 VIP가 격려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이제 또 네. 말을 바꾼 거잖아요. 사실 오늘. 네. 그러면 김계환은 바로 그 이첩 보류 지시를 이종섭으로부터 전달받고 받고. 네. 그리고 이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를. 구속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바꿉니다. 김계환의 명령이 아니고 이종섭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희한하게 공문서인데 네네. 공문서에다가 명령권자를 두 줄 긋고 수기를 쓰는 그런 게 거예요. 있나요? 공문서. 사령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령관 김계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김계환이 네. 마치 최규하가 전두환한테 강요당하니까 시간을 써놓잖아요. 네, 그 네. 공문서에다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계엄 이제 선포문에다가 하려고. 내가 강요받았다는 걸 시각을 써놓은 거죠. 표현하려고. 버티다가. 네. 그것처럼 이 김계환도 극호서 장관 명령 거부했다라고 인쇄된 거기에다가 극호서 사령관 이렇게 수기로 써놔.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서 강요해서 내가 이렇게 그렇다. 흔적을 할수 남기노라 있었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볼펜으로 쓴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연필로 안 쓰길 했으면 다행이네. 지워줬을 텐데.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강요받아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증거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네. 기각이 됐어요. 법정에서 네. 다 위정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기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네. VIP 경로 위증 혐의 김계환 전 해병대 네.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네. 방어권 보장에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도망갈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계환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만간 보완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흐름이 또 조금 이제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종섭은 저걸 부인을 하고 도주까지 하려고 해서 네. 도주대사라고 하잖아요. 호주대사. 런종섭이라 그랬잖아요. 런종섭이라고.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 꾸려지니까 여러 그 관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증거를 들이대니까 이제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한 거고. 김계환도 역시 아까 얘기한 그런 증거를 초반에는 남겼다가 법정에서 이제 위정을 했던 했다가, 것이고. 네. 네. 그래놓고 오늘은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직접 듣지 않고 그런 네. 소문을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인정은 했는데 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직접 식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걸로 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아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 전화로 이종섭한테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직접 들었다라는.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네. 소리도 또 녹음이 돼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벌써 2번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은 이 지금 내란 잔당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또 외환죄와
군사 반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법원 판사들이 피고인 편에 딱 붙어가지고 내란 수괴의 편이 돼가지고 그들의 방패 역할을 철저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러면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주권에 대한 배신인 거죠.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모르겠고 왜 네.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 그럽니까? 일단 사법부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조희대가 아직 대법원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모든 조직이 대부분의 사람이 조희대의 풍향계에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보수적인 판사들이 그리고 네. 친윤적 감수성을 가진 판사들이 네. 외환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네. 이런 것이 스스로 왜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 자기들의 보수 세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는 네. 이건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를 판사들이 자기가 법적으로 용인한다는 사실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적이면 그러면 자기들이 한쪽 면을 안 본다고 해서 그렇죠.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나? 그렇죠. 네. 용기는 아니고 왜 그 이전에 이런 일을 자기 진영에서 그걸- 벌어진 일에 대한 거부. 그렇지 끝까지 인정하면 인정하지 무너지지 못하는 않아요. 거죠. 자기들이 안 보면 그게 없던 사실로 되나 보구나.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 일단 사람들. 자기들은 그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법부도 무너지는 거죠. 네. 오늘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했고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위가 높을수록 내란을 오. 일으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서로 입 맞추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지금 네. 내란 수계 윤석열이 그러하고 그다음 내란 공범 김용현이 그러하고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사실 제가 오늘 네. 방송을 겸공하고 이제 매불쇼 2개를 사실 나갔는데 제가 지금 사법부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아침부터 계속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우려하던 바가 계속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저도 조금 놀라기도 한데 일단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단장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바가 없다고 진술을 해서 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는 VIP 경로서를 전해드렸다고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지난번 재판에서 말한 거를 완전히 뒤집는 거짓말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된 인정한 거잖아요. 또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말 맞출 수 있고 이날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는 얘네가 이제 마음 고쳐먹고 인정했으니 앞으로 증거인멸 안 하겠네 이렇게 지금 판사님이 봐줬다는 얘기밖에 안 이거 되잖아요. 갑자기 판사가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세상이 선한 바보? 예 그렇게 된 거. 선한 바보. 지금 한 번 경로했을 때는 네. 이게 윤석열이 2번 경로를 하는데 한 그쵸, 보름 2번. 간격으로 한 번 경로했을 때는 임성근 올라오니까 네. 혐의가 있다라고 올라오니까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해 도대체 네. 하고 빼라라고 수사 개입을 했잖아요. 수사 그렇죠. 외압 행사를 했죠. 네. 근데 이걸 국방부 조사본부가 또 수사해봐 이랬어요. 그 박정훈 대령은 그 군 수사단을 이끄는 수사단장이었거든. 네. 네.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한번 해봐.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도 임성근은 책임이 있어요. 중대한 책임이. 그렇죠. 네. 그 또 결론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군 수사기관을 없애버려.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국방부 그 법무관리관이 유재은인가? 예. 기한서를 내는 거예요. 네. 윤석열 그 말 한마디에 이 군이 수사기관이 너무 복잡하다. 비효율적이다. 저를 넘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군 검찰, 군 경찰 이렇게 돼 있고 군 판사 또 따로 있는 이것을 통폐합해가지고 조직을 일원화시키겠다. 그리고 이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별 2개예요. 그것을 1개로 강등시키겠다. 그리고 이 3군, 4군에 그러니까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4군에 다 수사단이 각각 있는 거거든. 네. 그걸 다 없애고 일원화시키겠다.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기한서를 내는 거죠.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똑바로 일자를 하고 네, 있는데 자기 영빨이 안 선다고 대통령이 또 경로해가지고 네, 이거 네. 없애버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언론에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저항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게 그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하라 그러고 윽박 지르고 했을 그 해가 23년 8월이에요. 네네. 조사본부가 8월 막 3일. 저항을 네. 하니까 네. 그 기한 문건대로 안 됐어. 안 됐죠. 불발이 됐어.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끔찍한 일이 박정훈 벌어졌겠죠. 같은 그런 피해 사례가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다른 사건에서도. 아니 근데 군에서는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항소심하다가 취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박정훈에 대한 징계는 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송 나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 국방부가요?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임명이 안 아직 됐어요. 임명이 안 됐어요. 안기백 장관님이 아직 임명되면은- 임명 제가가 아직 안 나서 그런가? 음. 어쨌든 지금 이 VIP 경로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원이 사실은 2번이나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도 한번 거짓말을 네. 이제 모해이증으로 한번 네,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해 6월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맞아요. VIP 경로서를 부인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 7일하고 17일에 특검에서 이제 불렀거든요. 네. 이때도 역시 VIP 경로를 전달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자기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네. 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위증의 죄를 받을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네. 갑자기 오늘 나 좀 전달을 받은 거는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방어권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죠. 근데 이 네.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그거 방어권이다. 그 네. 정도는 방어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와. 요 1시간 전에 네. 1시간 전에 그 윤석열 씨가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모든 책임은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진다. 예. 그런데 윤석열은 저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곽종근한테 윽박질렀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명령했어? 당신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무슨 내가 뭐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의원들이 국회 담을 자유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겠어? 맞아. 그렇게 또 네. 말했었죠. 오히려 보호하라고 한 거잖아. 뭐 이렇게 최소 병력으로 갔잖아. 이렇게 우기고 거짓말했죠. 네. 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그 부하들한테 순간 잘못 판단해가지고 경로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네. 이거 전적으로 다 내 책임이다 한다면 모를까 몽땅 다 부인하고 이건 부하들이 오판한 거다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고 사령관하고도 다투고 하면서 그게 다 나 혼자 책임이다 하면은 은행 불일치이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건 딱 하나만 바꾸면 불일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부하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인에 대해서만. 김건희는 안 된다. 김건희만 안 된다. 네, 그런 걸로 읽으면 모순이 사라져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그 모순은 정말 어이없는 모순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특검이 성공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판사님들이 원래 적극적으로 이제 잘 안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되게 이 최순실 박근혜라는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같이 해주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 법을 잘 만들어 나가고 이제 해석하는데 네네네.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근데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는 좀 이 사법부의 태도가 그때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다르다고 하긴 말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일부에서 어딘가 방어 전선을 치고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죠. 뭐 완전이라는 말은 안 완전이면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못했겠죠. 그런데 네. 이게 방어 전선을 치는데 그 전선이 외환죄 뭐 요 길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건 너무 그 결과가 이게 만약에 외환죄, 군사 반란죄 이런 게 적용되면 그 결과가 감당을 못하는. 근데 어차피 내란죄가 사형 무기이기 때문에 뭐 외환죄가 더 추가되거나 말거나 다 결과는 똑같지 않나요? 예, 근데 내란죄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면을 사면을 주려고?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외환까지 겹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게 만약에 사법부에 의해서 확정되면 이건 정말 그런데 사법부도 이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하면 안 되죠. 오늘 제가 그렇죠. 이제
그 알게 된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이제 이미 요건 언론에 난 건데 그 무인기 보내기 위해서 TF팀을 꾸렸다고 네. 하잖아요. 5명 정도로 장교들. 그러면서 이 장교들이 보고서 대통령한테 올릴 때 군대 용어 쓰지 마라. 군대 양식으로 쓰지 마라. 나중에 이 다 책 잡히고 증거 남는다. 그런 지시까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뭐 그리고 작성. 그게 검찰총장 실력이라니까 그런 그 얍삽하고 야비하고 증거 인멸적인 그러니까 글자수 그런 바꾸라 상황. 그러고 양식 바꾸라 그러고 바꾸라 그 얘기하신 거죠 지금. 네. 와. 그 윤석열이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그렇죠. 그 사실- 뭐 김용현 아니면 윤석열 둘 중에 하는데 김용현이 그렇게 했겠어요? 아, 그래도 아니지. 윤석열도 그 정도 머리가 된 거지 그렇게. 그런 거는 잘한대요. 그런 건 했잖아요. 잘했지. 아, 그래요? 국가위조 국정원, 같은 거 잘하고. 국정원 수사해가지고 국정원 동원해서 정치하고 그거 다 한동훈이 한 줄 알았어요. 신정아 사건 보고 김건희 합격력 위조하고 네. 최순실 조사해서 최은순 돈 벌게 해주고 진짜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거 좀 계좌뷰 딱 계속 가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무인기 드론을 우리는 네. 평양에서 이제 그 3번 발견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3번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진짜.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걸 그 비행 항적을 조작을 해. 네. 방첩사 그 상공으로 괜히 드론을 띄워가지고 네네. 군용 트럭에다가 GPS 이렇게 다 연동시켜가지고 네. 항적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인기를 또 소실한 것도 있다. 훈련 중에 소실한 것도 있다. 이렇게 네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그 74기, 75기 그 두 개를 날렸다고 했는데 그 74기를 더 많이 날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하려고 날렸는데 못 가고 또 추락하거나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쪽에서 시도한 것 아까 그 TF팀이 시도한 것은 네. 지금 평양이 알고 있는 3회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정은은 참 인내심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그건 또 그렇게 그렇게 그 해석하면 안 갑자기 되겠지만 판사들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니 솔직히 나 그거보다 같으면 공포, 두려움,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조건 그치, 뭐 자기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안 봐야죠.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게 그것을 소프트 테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윤석열이. 소프트 테러? 근데 이것도 약간 무식해. 사실은 완전 유식하진 않아요. 소프트 타겟 테러가 정확한데 타겟이라는 걸 빼먹는 거죠. 그러네. 소프트 테러가 뭐야? 이게 술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띄엄띄엄 기억해서 그래. 나는 우리 위원장님 너무 재밌다. 자, 어쨌든 소프트 타겟 테러인데, 네 소프트 테러라고. 이거 소프트 테러야 공포심 일으키는 거. 네. 이거 내가 잘해 하다가 이제 그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잘했다고만. 네, 잘했다고. 근데 아니고. 아니, 소프트 근데- 타겟 테러에서 타겟을 빼먹은 건데. 너무 놀라가지고 합참이 네. 이런 드론 좀 그만 좀 보내라 막 이런 얘기까지 네, 김용현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용현이가 막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정말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가 그 외환 도발을 하려고 여러 차례 했던 것을 김용대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네. 이것을 영장 기각한다는 네.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영장에는 네.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이거 시인했다요. 네. 근데 이것은 극히 그 범죄의 도구적인 행동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2명을 추천했어요. 네. 네. 오늘 본회의에 내일이죠, 내일이요. 네,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을 할 것인데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 그리고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박형면 변호사를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지금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내일 사람들이 표결에 올라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강훈은 뭐 이렇게 지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극우적인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극우적이고 그리고 네. 내란 옹호자들이에요.
극우 아하.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 예, 예. 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아니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힘이 한 거라니까. 국힘은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아니 국힘은 김문수가 당 대표 나간다는 건데. 찐면이 정권을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 지영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 변호사인데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에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한 사람이고요.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는데 요 타임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그 양 변호사 아시죠? 양지열, 아니 우리 그 양홍석. 양홍석 변호사가 이때 네. 법무관 하면서 요거 엄청나게 잘했었어요. 얘가. 어쨌든 싸우던 사람이었고, 그다음 2020년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 변호사는 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김장리 경남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 2022년도에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와 박형영 변호사 야 진짜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이 없군요. 아 그 반성이라는 말을 네. 그 국민의힘의 내적으로 의원 몇 명이 가슴 속에서 반성할진 몰라요. 그런데 그 개별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그 국힘당이 네. 지금 하고 있는 행태,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돌격대 친윤 몇 명이 당 지도부 주변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친윤당이에요. 진짜 황당하네. 인권위원 11명 중에 국회 추천 몫이 4명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한 뒤에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진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그러면 좀 절차를 좀 알려주시죠. 절차는 네, 추천해요. 거죠. 우리 투표해요. 투표해가지고 한 명 한 명 투표해요. 안 되게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그랬잖아요. 네, 서미화 의원이 나와서 지난번에도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해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네. 저희만 부결시켰어요. 부결. 아 그럼 이제 내일 그럼 이 사람들 부결시킨다고 믿어도 됩니까? 아니 그거는 아직 당의 방침이 나와 있지 않는데 아하. 저런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왜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합 무지개 행동에서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을 네. 왜 여기에 집어넣느냐 이러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10년 넘게 자기네들하고 이제 싸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 옹호자와 혐오 선동가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미 윤석열이 끝났어. 파괴한 윤석열이 국가 시스템을 거의 다 파괴. 권익위원회도 예, 그렇고 국가권익위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방통위 이게 방통위도 그렇고 이 세 개가 네, 과거사 과거사위원회. 근데 요 앞에 세 개는 DJ의 민주화 성과의 제도적 결과물이에요. 네. 이거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개엄한 네. 정권인데 뭐.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아, 진짜.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당대표가 이번에 당대표의 김문수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러는데 자기가 좀 나서서 싸우겠다고 또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힘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밀고 뭐 막 먹고 이런 걸로 해서 표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아니 핸드폰 비번도 안 까서 네, 그 채널A 사건 덮고 그거보다 유튜브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지금 하는 지금 게. 라방을 이상하게 해서 지금 더 좀 웃기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요즘 국민의힘을 좀 다시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 지금 그 극한 위기에 빠진 게 뭐냐면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가 뭐가 내용이 어때서 안 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의 지향이 뭐다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보수의 지향이. 네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반구구 반윤이래요. 반구구 반윤. 본인은 본인은 뭐냐고. 본인은. 반구구 근데 반윤은 시기했어요. 안티테제고. 그러니까 나는 보수를 이렇게 이끌겠다. 뭐 있어야죠. 그런 건 없나 봐요. 그러면 아니, 나는 거기까지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자기 핸드폰도 못 가고 그거 지금 우리 채널A 사건의 하나로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게 그럼요. 시발점이었어요. 네. 징후였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최강욱 의원이 무슨 뭐 기자 명예훼손 가지고 그 천만 원 대법원 벌금 받았죠? 확정 확정됐어요. 판결 받았는데 이동재 그 이동재. 관련 기록은 지금 그 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주로 채널A 사건 관련돼 있는 거거든. 수사방해 감찰방해가 수사방해 감찰방해 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까봐 그 징계의 그 요건 자체를 못 갖추었다라는 식으로 거의 각하 재판처럼 만들어가지고 대법원 선고를 안 하고 항소심에서 1심 윤석열 패소를 항소심 윤석열 승소로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그 그렇죠. 기록을 상고를 안 한 채로 기록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 한동훈이 그 주고받고 한 카톡도 다 나오는 것이고 기자하고 연락하고 자기 뭐 없애라 이런 거 다 나오는 것인데 네. 그런 거짓말과 위장수를 우리 사회가 법원에서 받아주면 안 봐주니까 돼요, 그거를. 봐주니까 지금 그 정치 리더 한다고 껍죽대고 있고 김문수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의 부하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싸운 동전의 거죠. 양면. 그러다가 네. 자기네끼리 싸운 거죠. 그런 건데 저는 지난 대선 때 가장 이상했던 장면을 이제야 얘기하는데 그때 1심이 나와서 윤석열이 이거보다 더 중한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1심 판결이. 그런데 그때 이제 대선이 치러졌단 말이죠. 1심 판결이 나오고 대선. 1심 판결이 10월에 있었고 예, 그리고 대선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2심 판결은 사실은 집권 후에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이긴 후에. 그런데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자. 윤석열은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우리 선거 과정에서. 그때 그 재판은 할 수 없는 거야.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을 했었어요. 아니 제 말은 그렇죠. 할 수 왜냐하면 없는 대통령이 피고를 임명했잖아. 아니 자기의 피고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그 점을 파고들지 않냐.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아니 우리가 그게 말을 다 아니라 했지.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캠프에서 이게 저 최대 캠프에서. 부분이었어. 그리고 관훈 클럽 토론회 때 그럴 때도 이게 쟁점이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끼리 그거 밖에서 피해 가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이 점이 페인이라고 본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맞아요. 그거는 다 충분히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캠프에서 그 의제를 받아서 키우지 않으면 그게 공식적으로 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니까요. 이제 그때는 이기니까 뭐하러 2022년에 윤나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긴다고. 그거 안 해도 그때 이긴다고. 2월 전까지는 농공 행상할 때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2월 초에 그 SBS에서 버카 터트리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아니 근데 그 여론조사 쭉 보면 그렇게 윤나땡 할 만한 상황이 안 왔어요.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근데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못 하겠어요. 그래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고 좀 걱정되는 또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항상 자정 기능이 밑에서부터의 자정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이 판도를 바꾸는 또 어느 힘이 복원력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은 안 가지만 또 잘 슬기롭게 더 보완해서 왜 그렇게 점잖으세요? 납득이 안 된다가 아니고 규탄합니다. 네 네. 규탄합니다. 네. 정말 화납니다. 재판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국민의 이럴 수가 편에 있습니까? 서야지 지금. 내란번 편에 섭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말 화를 이유가 많이 있어요. 내는 게 맞겠습니다. 머리 아프다. 국내파. 머리가 너무 아파. YA 이인가나님께서 네. 의원님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항상 새날 화이팅입니다. 안 보여요? 잘안 보죠? 아니 근데 피만 나서 저기 죽을 지경입니다. 그 저기 소비 쿠폰으로 저기를 할지 다초점으로 어떻게. 그래야 될 거. 그래야 될 것 같아. 나 안경 깨졌어요. 다초점 하세요. 미치겠다. 아그 이것도 왜 아니 그러지? 언제 깨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니 저기 매불쇼 가다가 이거 떨어뜨린 거야 땅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금 갔는데 끼니까 눈치를 못 채더라고. 너무 안타깝다. 자 끝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규탄합니다로 끝내겠습니다. 규탄합니다.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네 여러분 안녕. 여당이에요. 가시죠.